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경북 지역의 일부 의원들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승조 지사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당대표에겐 공식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은 일부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정치권 일각의 혁신도시 반대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일부 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대구 경북의 공공기관을 빼앗아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처난 충청인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도민 그리고 대전 시민의 마음을 단 1%도 헤아리지 않은 것이며 양심도 없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털끝만큼의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양 지사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혁신도시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양 지사는 당의 진위가 무엇이냐며 대구 경북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 황 대표가 나서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입장 표명이 없다면 충남지자체장 의원들과 함께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황교안 당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진위는 무엇이고 당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또한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황교안 당대표님은 분명한 진위를 밝히고 특별법 통과 저지 방침이 진위가 아니라면 석고대지 심정으로 우리 충청인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홍문표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당을 떠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염원은 같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역의 입장에 있어서 의견 낼 수도 있는 거지. 혁신도시를 가져오려고 지금 다 연대 서명해주고 우리 지역으로 꼭 유치하자 해서 충남 의원들은 똘똘 다 뭉쳐 있잖아요.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 혁신도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서산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죠. 대산공단이 가동된 지 30여 년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이 계획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검증단이 출범했습니다. 김단배 기자입니다. 서산 대산공단 투자 합동검증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산공단 인근 주민들과 전문가, 환경단체 등 15명으로 꾸려진 위원들이 앞으로 검증단을 어떻게 운영할지 첫 회의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대산공단 석유화학 대기업 4곳이 8,070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서산시가 민관 검증단을 구성했습니다. 검증단은 앞으로 투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을 대표해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연간 2번 정기회의 외에 일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운영되며 현장 점검을 비롯해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에도 참여합니다. 시설 투자가 갖춰지게 되면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안전 관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에 대한 투자, 설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서산시 전체에 대한 투자로 보고 있는데요. 검증단이 꾸려지면 검증단 내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건 대산공단이 가동된 지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페놀과 유증기 유출 등 끊이지 않는 각종 사고를 시설 투자를 통해 예방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현대 오일뱅크와 하나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은 노후 설비 교체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들의 안전권과 환경권이 달려있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검증단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정말 시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것이고요. 또 대산 사사와 관련된 노조나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행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수시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산 대산공단에서 발생한 사고만 19건. 기업들이 약속한 대규모 투자와 이를 감시하는 합동 검증단 운영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는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이전까지 밝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4종,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종 등 총 6종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됐습니다. 증상은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으로 독감과 유사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한시 등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 감기 걸리면 열나고 기침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목 아프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상이. 근데 우한을 갔다 온 사람 더 집중관리 대상이고. 정확한 치사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9일 기준 감염자 6천여 명에 사망 130여 명인 것을 미루어 볼 때 2% 정도로 추정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예비 재생산 지수는 1.4에서 2.5로 독감과 유사합니다. 감염자의 침 등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자의 침이 직접 점막에 닿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만질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가 아직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이때 손바닥과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증세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코와 입을 막을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가 없다면 이렇게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충남도 내 임산부들의 절반가량이 다른 시도에 가서 원정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조사 결과 2018년 출생아 14,000여 명 가운데 51%만이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고 나머지 49%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충남도 내 15개의 시군 가운데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은 홍성과 태안, 청양 등 10곳으로 예산을 포함한 6곳은 분만 산부인과도 없습니다. 충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천수만이 새로운 독수리 월동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산 버드랜드는 로드킬 등으로 폐사한 개체를 먹이로 꾸준히 제공한 결과 최대 50마리가 넘는 독수리 무리가 천수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사체를 먹기 위해 독수리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흰꼬리 수리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서산 버드랜드는 국제적 보호종인 독수리가 천수만에서 안정적으로 월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먹이 제공과 쉼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양 지역 농민들과 대전 소비자들이 도농상생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농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소비자는 농산물 구입으로 상생 발전을 약속했는데요. 농민은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 지역 농산물 출하농민과 대전 시민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푸드플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직거래 장터에서 청양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온 소비자들은 농민들을 직접 보니 더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방문해서
봤는데 진열 상품은 많지는 않았지만은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바로 출하한 것이라서 신선하고 그리고 일단은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농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대형 업체에 밀려 판매처를 구하기 힘들었는데 푸드플랜 출하 농가로 등록하면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고정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먹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게 남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푸드 플랜을 통해 가지고서는 조금씩 소포장해서 납품을 하고 또 이게 또 수익이 되기 때문에 농가한테는 조금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청양군은 판로 확보를 통해 중소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도농 상생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 학화동엔 청양 먹거리 직매장을, 청양엔 먹거리 종합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올해 완공될 예정으로 정착되면 연간 매출 200억 원, 월 농가소득 150만 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산체계 못지않게 이걸 어디다 팔 것이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대전 학화동에 저희들이 로컬 푸드 매장을 금년 한 7월에는 오픈할 그런 계획이고 그 이외에 서울 또 세종, 대전에 공공급식 식재료를 우리 청양군에서 납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양 지역 대농과 소농의 연간 소득 격차는 2배. 청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 정책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진에선 춤을 통해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르신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바퀴 돌기도 하면서 파트너와 호흡을 맞춥니다. 반짝이 옷에 하이힐까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복장도 화려합니다. 한바탕 춤을 추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무료한 일상에 활력소가 됩니다. 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이 조금 이렇게 잘 놀고 가면 집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잘해지잖아 이게. 이 성질 나고 들어가면 성질 나는데 조금 즐겁게 놀고 가면 더 말 한마디 이쁘게 여봉 오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첫째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과의 융화, 그 모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또 여러 친구분들도 만나보시고. 평균 나이 69세. 당진 지역 어르신의 사교 댄스 동아리인 이 모임엔 현재 회원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공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노년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양원 갔을 때는 이제 노인들이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침울한 게는데 저희들이 가서 댄스라고 공연을 하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고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진짜 저 보람도 많이 진짜 참 느끼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저도 잠시 배워봤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색다른 취미로 건강도 지키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시가 이웃 간 화합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에 나섭니다. 시는 도시농업 공동체로 등록한 시민과 단체에 텃밭 조성에 필요한 퇴비 등 농자재 구입 비용 13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농업 공동체 지원 사업은 충남에서 당진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센터는 올해 5개 공동체를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분야는 텃밭 농사와 양봉, 곤충 사육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면 공동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2월 6일까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로 하면 됩니다. 노후 석탄 화력 발전인 보령 화력 1, 2호기가 올해 12월 조기 폐쇄됨에 따라 충남도가 지역경제 위축 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도는 노후 석탄 화력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TF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TF팀은 앞으로 노후 석탄 화력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상권 약화, 인구 감소 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주민 주도형 대안 발전 모델을 마련하고 고용 안정과 관련한 협약 체결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장은효 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주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2차로에 천천히 움직이던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려다 1차로 차량과 충돌합니다. 무리하게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턴 중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책임이 유턴한 차량에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저녁 시간대 공주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전방으로 불빛이 보이는데요. 얼마 못 가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역주행하던 농객이었는데요. 저녁 시간대 역주행이라는 위험한 변수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역주행 사고 발생 시 대부분 정면 충돌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적색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신호가 바뀌기 전에 움직이는데요. 오른쪽에서 진입하던 버스와 충돌합니다. 교통신호는 모든 운전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이 중요한 약속이 잘 지켜질 때 우리 모두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화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가 분석한 화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2,100여 건으로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 불꽃 방치 등 부주의 화재가 45%를 차지했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198억 원으로 장소별로는 주택이 가장 많았고 차량과 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화재 발생 건수는 2018년보다 15% 감소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충남 지역 건축 허가와 착공, 준공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건축 허가 면적이 2018년보다 19% 감소했고 착공과 준공 면적도 각각 13%와 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용 건축 허가가 22% 감소했고 농수산용, 상업용 건축 허가도 1년 전보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충남도는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민간주택 수주가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분산된 스마트팜 운영 상황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충남 스마트팜 통합정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합니다. 스마트팜 통합정보 시스템은 온실 환경과 작물 생육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분석하고 농가 간 정보를 공유해 비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자료의 저장과 복구, 경보, 알림 등도 가능합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